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2025년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의 홍역 사례까지 확인돼 지역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24일 오전 텍사스주 달라스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아 출산 위험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버지니아주 북부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던 한인 남성 한상준 씨가 지난 8월 15일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메사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유족을 찾지 못해 버지니아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가 알려준 번호로 버지니아주 거주의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식에 가장 유리한 주 순위가 발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2025 한가위 행사 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스코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현대 도자기 거장 이동식 작가의 달 항아리 제작 시연으로 그의 장인 정신과 전통 기법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열 예정입니다. 파리 대교구 성당이자 로마 카톨릭의 상징적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지 6년 만에 중세 시대탑을 일반인에게 다시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성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제115차 넘버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 항목을 꼽았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를 위한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텍사스 달라스 세미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사역연구소와 세미한교회,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며 21세기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목회자들의 실제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아 출산 위험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WHO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타이레놀의 주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 결정적인 과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북부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던 한인 남성 한상준 씨가 지난 8월 15일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메사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유족을 찾지 못해 버지니아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족을 찾기 위해 공개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국은 한상종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메사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2025년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의 홍역 사례까지 확인돼 지역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쿡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입니다. 정확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보건당국은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늦여름과 초가을에 모기 활동이 활발한 만큼 외출 시 긴 소매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에서는 2025년 들어서 두 번째 홍역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감염된 환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4세 아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아동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므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4일 오전 텍사스주 댈러스의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으며 총격범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댈러스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현재 아이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격범은 아이스 시설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가운데 자신의 총기를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로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조사에 따르면 총격범은 저격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현재 조사 중이며 당국은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가 알려준 번호로 버지니아주 거주의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캐리 에드워즈라는 여성은 지난 9월 8일 진행된 버지니아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5만 달러의 거금을 손에 쥔 것입니다. 그는 5개의 일반 번호 중 4개와 파워볼 번호를 맞췄고 파워플레이 옵션 덕분에 당첨금이 3배로 불어났습니다. 이번 당첨이 더욱 특이한 이유는 바로 번호를 챗GPT에 물어봤다는 점인데요. 에드워즈는 기자회견에서 챗GPT에게 나랑 얘기 좀 해줘 번호 있니라고 물어봤으며 인공지능이 제시한 번호로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의 주인공이 된 에드워즈는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 채식에 가장 유리한 주 순위가 발표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서 LA가 2위, 텍사스,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서부와 남부 도시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채식 메뉴를 갖춘 레스토랑 비율과 채식, 식료품 가격과 샐러드 전문점 수, 유기농 농장 및 파머스 마켓 등 17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LA는 미국 평균보다 187% 높은 비건 채식 식단 이용률과 합리적인 가격대에 별점 4.5점 이상을 받은 식당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건과 채식에 불리한 도시로는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이 2025 한가위 행사 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스코홀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현대 도자기 거장 이동식 작가의 달 항아리 제작 시연으로 그의 장인 정신과 전통 기법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덴버 미술관 큐레이터의 강연과 나만의 달 항아리 그리기, 전통놀이와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화원이 준비한 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담임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성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제115차 넘버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 항목을 꼽았습니다. 이어 주일 아침 성도가 줄어든 예배당을 볼 때가 그 뒤를 이었으며 준비한 설교에서 성도들의 반응이 없을 때가 1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기타 6% 응답에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지켜볼 때, 또 성도의 사업 실패와 질병, 죽음을 마주할 때, 그리고 마음을 나눌 동역자가 없는 상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헌금이 줄어들 때는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목회자의 고충이 전반적으로 재정적 요인보다는 관계와 정서적 요인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대교구 성당이자 로마 카톨릭의 상징적 건축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지 6년 만에 중세 시대탑을 일반인에게 다시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개방은 2024년 12월 중앙 본당이 재개방된 지 9개월 만으로 성당 복원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고 크리스천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럽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 시작되는 일반 공개에 앞서 하루 전날 직접 옥상에 올라 개방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복원 공사의 핵심은 상보르 성에서 영감을 얻은 새 이중 나선형 계단입니다. 이제 신자들과 관광객들은 424개의 계단을 올라 높이 69m에 이르는 탑에서 파리 정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토요일 재개방 첫날 입장권은 불과 24분 만에 매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탑은 매일 오후 11시까지 개방되며 입장료는 16유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를 위한 제1회 미주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텍사스 달라스 세미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사역연구소와 세미한 교회,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며 21세기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목회자들의 실제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월드사역연구소는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복음 전파와 제자 재생산이라는 5대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사역 패러다임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개척과 선교지 사역, 제자 양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과 우수 사례를 전 세계 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병락 목사와 이은상 목사 그리고 현장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목회 현장의 실제 경험과 실행 가능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주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을 배우고 나누며 함께 미래 목회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K-12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72도 예상되고 밤 최저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45분입니다. 이상 K-12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